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민입니다. 불한당 불어 한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오늘은 한국어 표현 보물타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사실 제가 이 표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건 어떤 댓글 하나 때문이었어요. 저도 보물타다라는 표현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. 근데 그 댓글을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말을 조금 더 오래 들여다보고 싶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먼저 이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덕분에 이 표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게 됐거든요. 저는 머물타다라는 말이 늘 예쁘면서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. 왜냐면 이 말은 그냥 봄이 왔다고만 말하지 않거든요. 오히려 봄이 왔고 그 때문에 내 안에 뭔가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. 저는 그 차이가 이미 참 아름답다고 느껴져요. 처음에는 저도 그냥 예쁜 계절 표현이라고만 생각했어요. 근데 찾아보니까 이 말 안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뜻이 들어있더라고요. 사전적인 뜻 안에서도 이 표현이 두 방향으로 설명되고 있더라고요. 저 몰랐어요. 하나는 몸에 관한 뜻이었어요. 봄이 되면 입맛이 없어지거나 졸리거나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관한 뜻이었어요. 몸 기운 때문에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지거나 괜히 흔들리거나 평소보다 예민해지는 느낌까지 같이 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느껴졌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. 몸을 닫아는 몸과 마음을 따로 대어넣지 않는 표현 같아요. 보통 우리는 몸과 마음을 따로 말하잖아요. 피곤한 건 몸의 일이고 흔들리는 건 마음의 일인 것처럼요. 근데 이 표현은 그걸 그렇게 깔끔하게 나누지 않아요. 봄이 오면 먼저 몸이 조금 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따라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싱숭생숭 귀엽다 단어. 한번 봐볼까? 그게 나중에 몸이 나른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쩌면 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언어로만 오는 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. 몸의 언어로도 오고 마음의 언어로도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몸을 타다는 그 둘을 조용히 같이 안고 있는 표현처럼 느껴져요. 아마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이 표현은 이상할 만큼 솔직하게 느껴져요. 거든요. 계절이 단순히 풍경에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니까요. 우리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걸요. 그러고 나서 저는 타다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어요. 공식적인 뜻으로는 여기서 타다가 영향을 받다에 가깝다고 하잖아요. 근데 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참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 같아요. 올라타기도 하고 물 타기도 하고 뭔가를 타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. 저는 그 뜻들을 같이 놓고 보니까 이상하게도 전부 조금 비슷한 감각을 갈아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약간의 통제력 상실? 어떤 것에 의해 내려가지는 느낌? 내가 완전히 무사한 채로 남아있지 않는 상태? 같은 것들이요. 올라탄다는 건 내 발보다 더 큰 힘에 실려가는 일이잖아요. 물 탄다는 건 열에 의해 조금씩 소모되는 일이기도 하고요. 뭔가를 탄다는 건 어떤 것이 나한테 얹히거나 스며들거나 들어오는 일이기도 하고 영향을 탄다는 건 내 상태가 더 이상 원래 그대로는 아니라는 뜻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뜻은 다 제각각인 것 같아도 발음이 제각각인 다 제각각인
진짜 어렵네. 직각한인 것도 같아도 그 안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. 바깥에 어떤 것과 닿으면서 내가 조금 달라지는 일? 저는 그 점 때문에 몸을 타다가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. 그러면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몸을 좋아한다는 말처럼 들리지 않거든요. 오히려 나는 몸과 닿고 그 때문에 예전과 완전히 같은 상태는 아니게 되었다는 말처럼 들려요. 저한테는 그게 훨씬 더 섬세하게 느껴져요. 그리고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. 왜냐하면 그건 몸이 꼭 빛과 희망만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. 어떤 사람에게 몸은 피어나는 계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더 예민해지는 계절일 수도 있고 더 피곤해지는 계절일 수도 있고 더 쉽게 흔들리는 계절일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그런 상태를 위해서도 조용히 자리를 남겨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저는 몸을 타다를 그냥 귀여운 계절 표현으로만 듣게 되지 않아요. 계절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솔직한 문장처럼 느껴져요. 계절이 왔고 나는 그 영향을 받았다. 그게 나예요. 근데 그 짧은 문장 안에 몸도 들어있고 마음도 들어있고 피곤함도 들어있고 모르게 부러지는 감각도 들어있고 싱숭생숭한 마음도 들어있고 어쩌면 약간의 외로움까지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언어가 정말 아름다워질 때는 아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. 세상을 이름 붙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비밀스러운 방식을 보여주는 것. 저는 몸을 타다가 바로 그런 종류의 표현인 것 같아요. 꽃샘추위가 몸에 대한 바깥의 조항이라면 몸을 타다는 몸에 대한 안쪽의 흔들림 같아요.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. 몸은 우리 바깥에서 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가끔은 우리 안에서도 조용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. voilà, 여러분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몸을 타다 비디오를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제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타세요. 아주 좋은, 사랑스러운, 따뜻한 일요일 보내세요. 여러분 안녕. 불한당 불어한 국어 까불지 마 this is my tongue 불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예배 감당할 수 있게